판을 엎어버리겠다. 치 철컥. 단돈 4,700만 원. 이 공장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이 필요 없으니까요. 밥도 안 먹고 파업도 모르는 괴물.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한 멸종입니다. 판을 엎어버리겠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보낸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로봇이 단 한 대라도 들어오면 라인을 멈추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우렁찬 경고가 제 귀엔 왠지 모를 비명처럼 들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녀석, 현대차가 찜해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예상 몸값 단돈 4,700만 원. 연봉 1억이 넘는 숙련공 3명을 몫을 혼자 해치우는데 밥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결정적으로 파업을 모릅니다. 3억 원짜리 인간이 4천만 원짜리 기계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는 이 기이한 풍경. 이것은 투쟁이 아닙니다. 멸종 직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솔직해 좀 봅시다. 대중의 시선 차갑다 못해 싸늘합니다.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배부른 소리한다.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다. 댓글창을 보면 노조를 옹호하는 여론은 거의 전멸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그저 탐욕스러운 알박기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잠시 그 도덕적 비난을 거두고 생존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남겨놓고 다시 보십시오. 그럼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판을 엎겠다며 극단적인 단어를 꺼내든 이유.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냄새를 맡은 겁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안건이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장래 절차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파업이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배웁니다. 공장을 멈추면 회사는 손해를 보고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지난 100년간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완벽하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파업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진에게 완벽한 명분을 선물하는 자살골입니다. 노조가 라인을 세우겠다고 협박할 때마다 경영진은 밀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감정은 휘둘리고 아프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기계는 어떻습니까? 노조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회사가 준비한 무인화 프로젝트의 결제 서류에는 도장이 더 빨리 찍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로봇의 도입 시계는 빨라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현대차 노조가 마주한 외통수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정체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편리한 로봇 팔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 1월 7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은밀하게 꺼내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협상이 불가증하구나. 회사는 이미 인간 없는 공장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의 이름 DF247입니다. 암호명 같기도 하고 신형 무기 이름 같기도 한 이 단어. 지난 1월 7일 현대차 그룹의 최고 전략회의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숫자 247은 24시간 7일, 즉 1년 365일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앞에 붙은 두 글자 DF에 있습니다. 다크 팩토리, 바로 암흑 공장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가득한데 공장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아예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로봇팔이 미친 속도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의 공장입니다. 왜 하필 어둠일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잔인합니다. 빛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업을 하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숨 쉴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풍기도 필수입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밥 먹을 식당도, 다치지 말라고 안전 펜스도 쳐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다릅니다.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센서와 데이터로 사물을 봅니다. 추워도 불평 없고 더워도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즉, 다크 팩토리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라는 변수를 설계도에서 완벽하게 제거했을 때만 성립 가능한 모델입니다. 노조가 로봇 투입 반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두를 때 경영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로봇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 켜두는 저 전등불조차 아깝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공장의 비효율 요소로 낙인 찍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을 지배할 주인공, 인간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주인의 정체. 바로 여기서 물리적 AI의 기술적 특이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장 자동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닥에 딱 고정된 채 불꽃을 튀기며 용접만 반복하는 거대한 로봇팔. 맞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로봇들이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위치, 정해진 각도가 1mm만 틀어져도 그 기계들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응할 인간의 눈과 손이 필요했죠. 하지만 현대차가 도입하려는 피지컬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면 속의 저 녀석,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집약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보십시오. 바퀴가 아니라 두 다리로 걷습니다. 이건 공장 내 어디든 인간처럼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손입니다. 집게가 아니라 관절이 있는 5손가락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던 양손 정밀 작업을 수행합니다. 무거운 부품을 옮길 때를 볼까요? 50kg짜리 쇳덩이를 깃털처럼 들어올립니다. 허리 디스크도 근육통도 없습니다. 비틀거리는 인간 노동자 옆에서 이 녀석은 365일 24시간 일정한 속도로 춤을 추듯 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팩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송년공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원. 24시간 공장을 돌리려면 3교대가 필수니 한 자리를 유지하는 데 연간 최소 3억 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여기에 복지비, 식대, 퇴직금까지 합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뜹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어떨까요? 현재 예상되는 양산 가격은 대당 4,700만 원, 제네시스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심지어 시간당 운영 비용은 단돈 $2, 3,000원 수준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쌉니다. 그런데 능력은 숙련공 3명을 합친 것보다 뛰어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 계산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4,700만 원을 한 번 투자해서 매년 나가는 3억 원의 고정비를 0원으로 만드는 맛업. 이걸 거부하는 CEO가 있다면 주주들에게 배임 혐의로 고소당할 겁니다. 노조는 로봇이 불량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피로를 모르는 기계의 불량률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됐고 가격표도 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이 로봇들을 공장문 안으로 들여보낼 타이밍뿐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혹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1월 7일 그날의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현실로 바뀐 날, 바로 지난 1월 7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의 화려한 신기술에 환호하고 있을 때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라는 아주 은밀하고도 묵직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테이블 위에 올라온 안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DF247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회의에서 오로지 AI와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꿈의 공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영진이 말한 꿈은 노동자에겐 곧 악몽, 나이트메어를 의미합니다. 노조가 단 한 대의 로봇도 못 들어온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회사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바로 고사 작전입니다. 노조가 막아서는 울산 공장 놔둡니다. 억지로 로봇을 밀어넣어 시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물량을 뺍니다.
로봇 투입이 자유로운 해외 신설 공장, 노조가 없는 무인 라인으로 핵심 생산 물량을 야금야금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에는 자동화가 어려운 자투리 물량이나 단종 직전의 모델만 남겨두겠죠. 이것이 바로 노조가 언급한 퍼즐 맞추기의 실체입니다. 해외 공장과 신설 라인으로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마지막 남은 빈칸, 즉 텅 비어버린 낡은 국내 공장에는 자연스럽게 폐쇄 혹은 유령화라는 결말만 남게 됩니다. 그때 가서 파업하겠다고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떠났고 공장은 텅 비었으니까요. 상대가 링 위에 올라와야 주먹을 날리는데 상대는 링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셈입니다. 1월 7일의 회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타협하느니 차라리 판을 새로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현대차 공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도 똑같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년 전 영국, 성난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웠습니다. 역사책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때 그들의 논리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기계가 내 밥줄을 끊는다. 기계를 없애면 내 일자리는 돌아온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승리다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패배자로 기록했습니다. 방직기는 멈추지 않았고 산업혁명은 그들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의 판을 엎겠다는 외침에서 저는 200년 전 그 망치 소리의 데자뷰를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때보다 더 참혹할 겁니다. 그때는 기계를 부수면 수리하는 동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살아있습니다. 망치로 로봇을 부숴도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울산 공장 노동자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이미 여러분의 현관문 앞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3년 한국에서만 AI로 인해 증발해버린 일자리가 무려 21만 개입니다. 이 21만 명은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채용 공고가 0명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책상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페를 볼까요? 로봇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립니다. 관광객이 줄어도 불경기가 와도 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원을 끄면 그만이니까요. 비용 절감과 운영 안정, 자본주의가 가장 사랑하는 두 단어를 로봇은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30%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 노동직 아닙니다. 회계, 번역, 디자인, 심지어 코딩까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마주한 아틀라스맨 눈에 보이는 공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매일 밤 우리들의 일자리를 야금야금 지워나가는 조용한 학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차 사태를 남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곧 우리 모두의 패배를 예고하는 전조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이 신성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동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대차 노조는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판을 엎겠다는 그들의 협박은 통할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잔인하지만 그들이 엎을 판조차 이미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영진이 설계하는 미래는 노사화합이나 상생 같은 낭만적인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최종 단계는 인간 노동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는 것입니다. 노조 소식지에 실린 가장 섬뜩한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다시 로봇을 만들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맞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고장나면 사람이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진단하고 로봇이 부품을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옵니다. 생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는 완벽한 무균실 공장. 이 시나리오에서 인간의 역할은 딱 하나뿐입니다. 만들어진 차를 사주낸 소비자 역할. 하지만 여기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로봇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데 해고된 인간들은 무슨 돈으로 그 차를 살까요? 공급은 무한대인데 소비할 주체가 사라지는 기이한 경제.
현대차 노조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악순환을 경고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리는 논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옆 동네 크슬라가 중국의 BYD가 무인 공장으로 원가를 후려치는데 현대차 혼자 우리는 인간과 함께 가겠다며 고비용 구조를 유지한다? 그것은 착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망할 기업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이 열차는 탈선할지언정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폭주하는 기관차 앞에서 멈추라고 소리치는 노조의 외침은 슬프게도 다가올 멸종을 알리는 마지막 비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잔인한 숫자 기억하십니까? 4,700만 원대 대 3억 원.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땐 그저 회사가 돈 좀 아끼겠네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20분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보는 저 가격표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것은 단순한 기계값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에 매겨버린 유효기간입니다. 판을 엎어버리겠다던 현대차 노조의 그 서슬퍼런 경고. 이제 우리는 그 외침이 왜 그토록 공허하게 들리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판 자체를 치워버렸습니다. 불 꺼진 공장, DF24N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노조가 점거할 라인도, 투쟁가를 들어줄 관리자도, 협상을 테이블도 없습니다. 그저 탈한 눈을 번뜩이며 묵묵히 나사를 조이는 기계들의 차가운 모터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라진 전태터에서 병사들은 누굴 향해 총을 겨눠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 답 없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이 너무 끔찍해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멸종은 가장 시끄러운 비명 뒤에 가장 조용히 찾아옵니다.